안녕하세요. 이타이 권준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 120회 발송배정 기술사 관연도 문제 해설에 대한 부분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선 영상에서는요, 출제 경향 분석이라고 해서 전체적인 어떤 그런 방향,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뭐 이런 맥을 짚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설명드릴 겁니다. 한 문제 한 문제 짚어가면서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또 어떤 문제들은 어떻게 응용이 되는가, 또 우리가 이제 그 나온 문제 중에서 가져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버려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왜 이 문제는 우리가 공부하면 안 되는가, 뭐 이런 부분들을 한 문제 한 문제 짚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이제 1교시 문제 해설해 드릴 건데요. 1교시 문제, 이번 120회에서 출제된 1교시 문제는 13문제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기본서라고 정해드린 책에서 12문제 정도, 11문제, 12문제 정도가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8문제 이상만 잘 쓰면 합격권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대단히 많은 분량이 많은 비중이 기본서에서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중에서 1번 문제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요, 배전선로의 전압 강하와 전압 변동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 문제는요, 송배전공학, 우리가 기본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송배전공학 475페이지에 제13장 배전선로의 정기적 특성 13.2 전압 강화에서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만 잘 요약을 하시더라도 한 2페이지 정도 분량이 나오기 때문에 1교시에서는 한 페이지만 쓰셔도 충분하거든요. 그 내용들을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파워풀한 답안지를 쓰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교재에 보시면 교재에 있는 내용을 제가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좀 간추려 가지고 답안지화 시킨 겁니다. 그래서 기본서를 보시면서 그 내용을 그대로 다 뭐 통으로 외우시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 중요한 사항, 핵심이 되는 사항이 무엇인지, 어떤 내용을 내가 선택해서 어떻게 구성을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똑같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배치하느냐, 거기 나와 있는 수식, 정의, 그림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공부를 하시면서 많이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전압 강화율. 전압 강화율은요, 여기는 공식을 먼저 좀 암기해 두시면 좋습니다. 전압 강화율이란 송전단과 수전단 간의 전압 차를 수전단의 전압으로 나눠서 백분율로 표시한 것을 전압 강화율이라고 하는데, 이 전압 강화율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전압 변동률과 대비해서 우리가 이제 비교해서 봤을 때 전압 강화율이라는 것은 동일한 시간에 어떠한 시간, 예를 들어서 12시 00분 00초에 송전단과 수전단 사이에 전류가 흘렀을 때 이때 발생되는 전압 강화의 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동일한 시점, 동일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배전선로에서 전압 강화라고 부르는 것은 송전단의 전압 ES와 수전단 전압 ER의 절대값의 차이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 교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배전선로에서 전압 강화율을 이야기할 때는 벡터량이 아니라 스칼라량으로 표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로의 구간이 짧아졌을 때는 어떤 그런 임피던스에서 유효분과 무효분의 어떤 그런 차이가 그 영향이 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배전선로보다 조금 구간이 짧은 뭐 건축 전기에서는요, 직류 계산법이라고 해서 완전히 이제 리액턴스 성분을 이제 무시하고 계산하는 기법도 있습니다. 배전선로에서의 전압 강화율도 마찬가지로 벡터량과 스칼라량의 차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굳이 복잡하게 벡터량을 활용해서 계산하지 않고 스칼라량을 가지고 계산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이렇게 답안지화 시켜가지고 좀 잘랐습니다. 그 장문의 문장으로 이제 서술하는 건 좋지 않고요. 한 2줄에서 길어야 3줄 정도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번호를 매겨서 표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이렇게 2번, 3번, 4번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거든요. 그 부분을 맥을 짚어가지고 딱딱딱 끊어서 채점위원들이 보시기에 좋은 형태로 답안지를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여기 있는 것도 좀 내용이 좀 깁니다. 그래서 제가 노란색으로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이 키워드 위주로 해서 이 내용을 조금 더 압축을 시켜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제 글자 수가 많은데 요 정도 분량이라고 하더라도 답안지에 쓰게 된 분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런 활자체로 이제 썼기 때문에 이 한 줄에 글씨가 많이 들어가는데 일반적으로 기술사 답안지 한 줄에 쓸 수 있는 그 글자의 수가 25자 내외가 되기 때문에 한 요 정도밖에 못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머지는 넘어가니까 한 1.5줄에서 2줄 정도 된 2배
두 줄 정도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이 내용들을 조금 더 압축을 시키셔야 됩니다.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제가 압축을 시켰지만 이 내용보다 조금 더 압축을 시키라는 얘기죠. 자, 우리 교재에 보시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전선로에서의 전압 강하라는 것은요. 스칼라량으로 표시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임피던스 강하로 표시하는 벡터량과는 벡터 차와는 좀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스칼라량과 벡터량이 배전선로에서는 그 크기가 많이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스칼라량으로 표시해도 충분하다. 자, 그 다음에 전압 강하율에는요, 당연히 저항, 리액턴스, 역류, 그 다음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에 영향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내용인데 전압 강하율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시점이라는 얘기, 어떤 시점. 정확한 시간, 예를 들어서 12시 00분 00초, 요 시점에 송전단과 수전단 사이의 전압의 차이를 나타낸 것을 전압 강하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압 변동률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건데 전압 변동률은 시간이 같지가 않아요. 네, 그 부분의 차이를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그림을 잘 활용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재에 보시면 기본서에 이런 그림이 나와 있어요. 송배전공학의 13장의 13.3에 배전선로의 전압 강화의 그림이 나와 있거든요. 별건 아니지만 이런 그림들이 들어가주면 모양새가 굉장히 보기가 좋아요. 또 그림을 활용하게 되면 그만큼 글자 수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팔이 덜 아픕니다. 그리고 시간을 많이 세이브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에 다른 내용을 쓸 수 있는 어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림을 많이 활용하시면 좋고요. 뭐 이 그림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경부하 시에 전류가 적게 흐르게 되면 송전단과 수전단 사이에 전압 강화가 덜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전압 강화율이 작아지게 되는데 중부하 시에는 송전단과 수전단 간의 전압 차이가 많이 생기면서 전압 강화율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압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뭐 어떤 그 장비가 문제가 생기겠죠. 정격 전압을 유지해 줘야 되는데 전압이 장비가 필요로 하는 전압보다 올라가거나 내려가게 되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맞춰주기 위해서 뭐 배전선로의 변압기에 탭을 달아서 전압 강화가 많이 생기는, 즉 전류가 많이 흐르는 경우에는 탭을 올려서 송전단의 전압 자체를 올려줍니다. 그러면 수전단에서 전압이 떨어지더라도 원래 필요로 하는 전압보다는 전압 강화가 적어지겠죠.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낸 거예요. 자, 그림을 잘 활용하셔서 답안지에 적어주시면 그려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압 변동률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공식을 잘 보셔야 돼요. 전압 변동률은요, 일반적으로 수전단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여기 이제 R과 S로 표현하는데 이 R이라는 건 수전단의 전압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여기 제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제로라는 것은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부하 상태에서의 수전단의 전압과 그 다음에 여기는 정격 부하, 100% 부하가 흘렀을 때의 수전단의 전압의 차이를 이 수전단의 전압으로 나눠준 거예요. 정격 전류가 흘렀을 때. 자, 그러면 이런 생각 하셔야 돼요. 하나는 무부하 상태, 하나는 전부하 상태인 거죠. 이러한 상태에서의 수전단의 전압이 얼마나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체크하는 것인데 같은 시점에, 같은 동일한 시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12시 00초라는 같은 시간에 전부하와 무부하를 동시에 그런 조건을 맞춰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요, 어떤 그 시점이, 기간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압 변동률이라고 하는 것은 임의에 주어진 기간, 가령 하루, 아니면 1시간, 아니면 뭐 월, 아니면 주간, 뭐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임의에 주어진 기간 내에서 부하의 변동, 경부하, 중부하 혹은 무부하에 따라서 전압 변동의 폭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범위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요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수변전 설비를 설계한다든지 배전선로를 설계한다든지 했을 때 뭐 이 전압 변동률이 커지게 되면 장비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압 변동률을 줄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부하 전류를 줄여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만큼 전력을 충분히 공급해 줘야 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전류의 흐름을 변화를 시킬 수가 없으니까 이런 전류의 흐름에 의해서 발생되는 전압 변동량을 줄여주기 위해서는요, 계통에 있는 임피던스를 작게 해주면 돼요. 이걸 작게 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케이블의 굵기를 굵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변압기 용량을 크게 만들어줘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또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 되느냐? 조상설비를 달아줍니다. 조상설비. 조상설비라는 것은 계통의 전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무효전력을 공급하거나 흡수하는 거거든요. 무효전력이 남게 되면 전압이 올라가게끔 돼 있고요. 무효전력이 부족하게 되면 전압이 떨어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뭐 컨덴서라든지 블로 리액터라든지 아니면 SVC라든지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전압을 안정화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자, 어렵지 않죠?
여기 있는 이 내용을 좀 잘 정리해서 답안지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압 변동률 관련해서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뭐 이 수식은 역률 100%로 기준으로 해서 이제 사용하는 수식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전압 변동률, 전압 강하율과 관련돼서는 요거 말고도 활용되는 응용되는 계산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여기 설명드리면 뭐 이게 뭐 1시간, 2시간 계속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기출 문제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본 강의를 하면서 다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떠한 하나의 어떤 그 문제가 주어졌다. 예를 들어서 전압 강하율, 전압 변동률이라는 이런 주제가 주어졌을 때 이 문제들이 어떤 형태로 변형이 되는가,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된 기본적인 이론들이 무엇이 있는가, 또 이런 내용들을, 이론들을 접목을 해서 내가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한 가지를 생각하셔서 이 한 가지 가지고 20가지, 30가지의 문제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처음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공부하는 시간은, 전체적인 시간은 더 줄일 수가 있고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1교시 해설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전부 다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서 31문제를 다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1교시 해설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